자, 여러분, 미술의 역사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던 미술이 불과 몇 세대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사건이죠. 오늘 우리는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깊은 통찰을 따라서 고대 그리스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보는 방식을 뿌리채 바꿨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곰브리치는 그의 기념비적인 책 서양 미술사를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술이라는 어떤 추상적이고 거대한 개념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기존의 방식에 질문을 던지고 결국 혁신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 즉 미술가들에게 집중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그리스의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함께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합니다. 먼저 그 이전 수천 년 동안 미술계를 지배했던 절대적인 규칙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그 규칙에 처음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진 순간을 포착할 겁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폭발하던 시대를 지나 마침내 예술이 어떻게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영혼을 위한 미술입니다. 어떤 엄청난 변화를 이해하려면 그 변화 이전의 세상은 어땠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고대 이집트 미술, 정말 정교하고 또 강력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예술과는 그 목적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이집트 미술은 우리처럼 액자에 걸어두고 감상하기 위한 예술이 아니었다는 점. 그건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영원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아주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미술가들은 수천 년 동안 아주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물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즉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담아내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죠. 일종의 시각적 문법이었달까요? 자, 예를 들어 종합적 시점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머리는 옆에서 봐야 코랑 턱선이 잘 보이니까 옆모습으로 그리고 눈은 정면을 봐야 그 형태가 온전히 보이니까 정면으로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각 부분의 가장 완벽한 뷰만 골라서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독특하고 상징적인 이집트 스타일이 탄생한 거죠. 그런데 기원전 6세기경, 이 견고하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미술가들이 이집트에서 조각 기술을 배워왔는데요. 근데 그들은 이 규칙을 그냥 따라하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근데 사람은 진짜로는 어떻게 보이지? 이거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집트 조각이랑 초기 그리스 조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뻣뻣하게 서 있는 자세 같은 기본 틀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인체의 구조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딱딱한 돌의 무릎 관절이나 근육의 움직임 같은 생생한 디테일을 더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각성의 진짜 출발점이에요. 정해져 있는 공식, 머리로만 알던 지식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 눈으로 직접 관찰한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변화는 조각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도자기 그림을 보면 이 새로운 정신이 훨씬 더 생생하게 드러나요. 자, 여기 이 아킬레스와 아이아스 도자기를 한번 보시죠. 아직 눈은 옛날 방식, 그러니까 이집트 스타일처럼 정면을 보고 있죠. 하지만 인물들의 몸과 팔, 손을 한번 보세요. 훨씬 자연스럽고 입체적이지 않나요? 이건 작가가 옛날 규칙은 알겠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이런 모습 아닐까? 하고 스스로 상상하고 실험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관찰이라는 문이 한번 열리니까요. 그 발전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곧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500년경 어떤 미술가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시도를 합니다. 바로 발을 옆모습이 아니라 정면에서 본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사물은 가장 알아보기 쉬운 각도에서 그려야 한다는 수천 년 된 이집트의 규칙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단축법의 발견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평한 그림에 깊이감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기술이에요. 이제 화가들은 그림 속에 진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즉 2차원의, 3차원의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예술적인 혁명이 그냥 혼자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미술가들이 자기 눈을 믿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철학, 과학이 꽃피우던 시기랑 정확하게 겹칩니다. 시대의 정신이 함께 움직였던 거죠. 이렇게 얻은 새로운 자유를 가지고 조각가 미로는 더 대담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합니다. 그건 바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휙 하고 움직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돌 속에 영원히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죠. 근데 미론의 해결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놀랍게도 그 옛날 이집트 규칙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써먹은 거예요. 자, 이 원반 던지는 사람을 한번 뜯어보자고요. 몸통은 거의 정면을 향하고 있죠. 근데 팔다리는 옆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각각의 정적인 시점들을 천재적으로 조합해서 지금껏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가장 역동적이고 그럴듯한 움직임의 순간을 창조해낸 겁니다. 자, 이제 현실을 마음껏 묘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그리스 미술가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인간의 내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활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 묘비 조각을 한번 보세요. 여기엔 위대한 신이나 전설적인 영웅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한 여인이 하녀와 함께 보석함을 들여다보는 아주 조용하고 사적인 순간이 담겨 있을 뿐이죠. 예술이 처음으로 거대한 서사가 아닌 평범한 인간의 내밀한 감정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냥 몸을 사실적으로 조각한 게 아니라요. 그 몸의 자세나 미묘한 시선 처리, 손짓 하나하나에 영혼의 활동, 즉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법을 알아낸 겁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의 교류를 돌과 그림 속에 새기기 시작한 거죠. 이집트 신들의 그 고요하고 완벽한 질서에서 시작했던 미술의 여정은 마침내 라오콘 군상처럼 인간이 겪는 가장 격렬한 고통과 투쟁을 표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예술은 인간의 기쁨과 슬픔, 희로애락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위대한 각성은 단순히 그림 잘 그리는 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신과 영원이 중심이던 세계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삶과 경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식의 대전환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의 혁명이 이후 2000년 넘게 이어질 서양 미술의 DNA를 만든 겁니다. 예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예술가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믿고 자유롭게 실험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이 위대한 각성의 시대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술이 신성한 규칙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술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 역할 너머에 또 어떤 새로운 목적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그 이후의 기나긴 미술의 역사가 됩니다.